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분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의 후보자와 초반 판세를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란 속에 시작됐던 국민의당 그 전 당원 대상 투표 12월 31일에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투표율은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찬성률 자체만 보면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통합 반대파는 아예 투표에 불참하자. 그래서 나쁜 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으니까 반대는 의견 가진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참여하지 않았고 일단 투표한 사람들은 바른정당의 통합에 찬성하거나 또는 안철수 대표를 신임하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네. 그런 사람들일 테니까 대개는 찬성률이 지금 74.6%, 약 75% 가까이 나와서 일단 통합에 찬성한다. 또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결과가 깔끔하게 똑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주로 우리가 통합과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의당 분위기만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바른정당의 사정도 좀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통합의 한 파트너,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통합의 합당인 거죠. 당대당 합당인 것인데. 네. 그런 한 파트너가 이제 그 바른정당인데, 일단 국민의당 그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다른 국민의당 내부가 워낙 또 복잡하니까 통합에 관한 정책 합의를 도출할 기대한다. 이렇게 유승민 대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로 통합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내일이죠. 1월 3일 날 바로 즉시 통합 추진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해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 합당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자리를 걸고 했던 전당원 투표인데요. 다행히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75% 정도의 찬성을 두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추구하는 개혁, 새로워지려 노력하는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 정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결과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낸 안철수 대표.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 재신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남성이 기자회견장에 난입했습니다. 이거 호남 죽이려고 작정이냐? 왜 호남을 또 죽여?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당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통합 반대파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꾸려 결사 저지에 나설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보수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네, 워낙에 현장 소리가 삐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그 표현들이 나와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찬성률 자체만으로는 대단히 높습니다. 75%의 재신임률을 보였는데 반대파가 이것을 이제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체적으로는 원래부터 이제 그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합당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죠. 네. 이른바 바른정당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분파이기 때문에 적폐 세력이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또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호남 지역 민심과 또 전 당원, 국민의당 전 당원들의 당심이 조금 다르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전 당원 투표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 의견 수렴일 뿐이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투표율이 2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전 당원 투표의 유효 요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요건이 돼 있는데 그것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이달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 문제 종집을 짓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당원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투표는 그야말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네. 바른정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려면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양당에서 모두가.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당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려면 대표 당원 과반 출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반대파에서 아예 전당대회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성원이 될지 미지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본 폭력 사태처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열린다면 과거 무슨 용팔이 사건 이런 것처럼 네. 또 강목이 난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그 의원 중에 이상돈 의원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죠. 그분이 지금 전당대회 의장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어떤 요건이든 갖추려면 전당대회 열려면 전자투표를 하든 오프라인에서 대회를 열든 이상돈 의원이 의장으로서 개최를 선언해야 되는데 네. 반대파 측에서는 아예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 개의조차 선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않네요. 그러면 그 이후 절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이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통합도 통합입니다만 통합 이전에 그 국민의당의 그 분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구체화될까요?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 사실상 분당 상태, 이혼 전 별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분당해서 따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안철수 대표고요. 이른바 과거에 많이 들었죠. 옥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측입니다. 주류 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통합 반대파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나가서 통합을 추진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 그럼 통합 반대파가 나갈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명 이상이 탈당을 해야 달하신 대로 교섭단체가 될 텐데 현재 지난번 통합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18명 의원인데 네. 그중에 또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쉽게 탈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주류 측에서 안 대표 측에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명해주면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통합 반대파를 좋은 일 시킬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양당이 같은 지붕을 쓰면서 갈등만 내연드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또 6.13 지방선거 때문일 텐데요. 예, 예.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양당 통합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는, 합당을 추진하는 명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통합을 해서 중도 보수로는 어떤 제3당을 만들어내면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넘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2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통합의 명분, 통합 추진의 명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지난 성인 남녀 1,500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29, 30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할 때는 14.2% 지지율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10.1% 지지니까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디까지나 일단 2위로 올라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예. 앞으로 또 통합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실제로 통합할 때 그 당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지방선거에서의 그 두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인물론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올 6월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과 일소해내고 그 틀 위에서 사회 대통합의 새로운 깃발을 자유한국당은 배수의 진을 치며 각오를 다집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책임 공천을 하면 떨어지면 책임을 지는 다음 총선에서 책임을 지고 또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잘못되면 6월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한편 국민의당은 통합 반대파가 대거 불참해 반쪽 신년 행사를 치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올해 당의 운명을 좌우할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모으는 일에 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원칙과 기준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을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과 제1야당이니까 그리고 현재로서 또 광역단체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관심이 쏠리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구도를 계속해서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기치로 내세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만 아무래도 또 지방선거는 전체적인 구도도 중요하지만 각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서 각 지역의 이슈를 어떤 걸 먼저 선점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6석 본인이 사퇴한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남까지 포함해서 6석을 광역단체장을 획득하면 본인이 승리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본인이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이 됐을 경우 그 시너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2등을 한다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선거 결과에서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등은 다 떨어지는데 골고루 전 지역에서 2등을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통합하고서 제대로 순적하게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3의 중도 정당으로서 기치를 들면 민주당, 한국당 이런 양당의 어떤 거대 정당의 실증난 제3자의 제3의 그 유권자들이 찍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보수 진보가 확고하게 어떤 지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에서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제 관전 포인트 가운데 이번 6.13 선거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싸움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격전지를 좀 볼까요? 아무래도 뭐 서울시장 가장 중요한 뭐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좀 도전하고 있죠. 뭐 그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정청래 의원이든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이 오히려 치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남경필 지사 바른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앞으로 바른정당 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력한 도전자이긴 하지만 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높고요. 또 이제 그 부산시장 선거가 관심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30년 만에 부산 지역을 탈환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인데 부산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 8석이나 민주당에서 얻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현재 야당, 과거 여당이 일당의 텃밭으로 여기기는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13 지방선거와 하나의 그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게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개헌 요구가 높은 이유와 함께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기본적으로 개헌이라는 게 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는데 지난해 대선에서부터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여전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투표해야 한다는 찬성하는 여론이 8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가 헌법 탓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예.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또 뭐 나가서는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내걸었었죠. 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 역시 그런 공약을 했는데 예. 현재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동시에 투표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은 물론 좀 더 신중하게 개헌할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아무래도 투표율이 제일 낮은 선거거든요. 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거의 한 50%대 초반으로 지지율 고착 좀 투표율이 거의 나오고 있는데 만약 개헌을 실시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한 70%대까지. 네. 그러면 보수층이 아무래도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항상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유리한데 네.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면 네. 개헌 때문에 이게 투표에서 본인들이 불리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방선거 때는 하지 말고 개헌을 하자고는 하지만 12월쯤 올해 12월쯤 별도로 하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각자의 셈법이 이렇게 달라. 그렇습니다. 네. 지는군요. 자, 방금 보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것입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9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전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질문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은 KBS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